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젠틀 패런팅에 불가능한 규칙 그리고 중국의 인구 감소 위기가 보이지 않는 벽, 호적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젠틀 패런팅, 즉 온화한 양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새로운 양육 트렌드,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너무 과한 요구를 부모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온화한 양육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소통을 강조하는 양육법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큰 감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침착하게 대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짜증을 낼 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부드러운 손을 사용해야 해라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온화한 양육 스타일을 지지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견. 젠틀 패런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부모의 화를 억누르고 아이와 공감하려는 노력에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엄마는 이 방식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견. 반면 이 방법이 너무 과한 요구를 부모들에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온화한 양육은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짜증을 부릴 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지나치게 이해하려 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온화한 양육을 처음 대하는 부모님들은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오는 정보의 홍수에 압도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온화한 양육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인 사라 오글 스미스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온화한 양육의 본질은 공감, 존중, 그리고 명확한 경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베키 케네디는 부모가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아이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튼튼한 양육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계속할 때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돕겠다는 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젠틀 패런팅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부모가 먼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이상적인 양육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현실도 인정해야겠죠? 이와 같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젠틀 패런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양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너무 과한 요구일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시작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이를 악화시키는 호적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닌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데요. 이 중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호적 제도입니다. 호적 제도란 1950년대에 도입된 이 제도는 중국 인구를 농촌과 도시로 나눠 관리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도시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는 도시에서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로의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농촌 출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호적 제도가 초래한 또 다른 문제는 남겨진 아이들 현상입니다. 남겨진 아이들이란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떠나면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현재 약 6,700만 명에 달하는 이 아이들은 조부모나 친척의 보살핌을 받지만 제대로 된 감독이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부모 없이 자라면서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와 거의 소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단순히 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교육과 미래 직업 선택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열악한 생활 환경.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숙사나 좁은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 도시에서 생활하는 이주 여성들은 농촌 여성이나 도시 여성에 비해 두 번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거주 제한이 느슨한 지역보다 엄격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아이를 낳는 것을 1년 이상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족을 꾸리는데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호적제도 개혁. 일부 인구학자들은 호적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도시와 농촌 간의 자원 격차를 줄이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최근 중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출산 보험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노동력으로 성장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없는 환경은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적 제도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은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